안녕하세요. 친구보다 가까운 박리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성년 후견인 제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진행하는 사건들도 있지만 대부분 의뢰인분들이 성년 후견 제도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는 못하시지만 그 필요성을 느끼는 때가 있습니다. 바로 부모님께서 치매에 걸리셔서 갖고 계신 재산이 있으신데 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또는 전세나 월세 등으로 이렇게 돌려야 그 돈으로 간병비랑 생활비 이런 것들을 충당을 할 수가 있는데 본인께서 지금 거의 치매 시기 때문에 정상적인 판단이 안 되시는 상황에서 어떻게 이거를 처리해야 되냐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형제간, 즉 이 치매에 걸리신 부모님이 이 자녀분들 사이에 의견 충돌이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모님의 재산을 전세로 해서 돌리자, 내지는 처분을 해서 처분한 금액을 사용을 하자라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갑자기 또 형제간 중에 한 명이 조금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고 이렇게 바쁘게 사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는 형제간 한 명이 본인이 부모님을 모시겠다라고 하면서 내가 모실 테니까 내가 알아서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한 명이 이제 나타나는 경우가 있죠. 그랬을 때 다른 형제들이 이건 아닌데 라고 하면서 이렇게 주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가족 중에 또 발달 장애가 있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또 사회생활을 거의 할 수 없어서 보호자가 필요한 경우, 이런 경우에도 이렇게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의식불명이나 치매, 발달장애 또는 조현병 등 이른바 정신적 제약이 있는 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성년 후견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때 후견인으로 지정되는 사람은요,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우리가 자녀를 낳으면 미성년자의 경우에 부모가 법적인 대리인이 되죠. 그래서 부모가 친권자이기 때문에 법적인 보호자가 되는 것인데요. 성년 후견인의 지위를 가진 자는 정신적 제약이 있는 성년인 사람의 보호자, 즉 부모와 같은 그런 역할이 되는 겁니다. 이 성년 후견 제도가 2013년도에 도입되었는데요. 그 이전에는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라고 이렇게 민법에 제도가 있었습니다. 얘기만 들어도 이게 딱 와닿지가 않죠.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금치산자가 뭐지, 뭐 한정치산자가 뭐지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요. 이 제도의 경우에도 제도상의 문제점이 조금 있었는데요.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정도가 큰 반면에 국가에서는 특별히 해주는 것이 없다. 지금 금치산자로 지정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라고 했을 때 국가에서 뭐 특별히 해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년 후견 제도는 피후견인의 의사와 상황에 맞게 이렇게 제도가 운영되고 있고요. 피후견인이 누구냐면 후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피후견인이 되겠죠. 그리고 이 피후견인을 후견하는 사람이 후견인이 되는 것입니다. 성년을 보통 후견하기 때문에 성년 후견인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성년 후견을 받기 위해서는 민법 제9조에 성년 후견 개시의 심판이라고 해서 민법 9조에서 가정법원에서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받아서 그 후견인이 당신이 후견인이다 라는 심판을 받아서 성년 후견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자녀들끼리 합의해가지고 이제부터 뭐 첫째 딸인 당신이 지금부터 이제 부모님을 후견하도록 하자 라고 해서 그 사람이 후견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가정법원 심판을 통해서 판사의 결정을 받아서 그 사람이 후견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 이제 후견의 종류로는 성년 후견, 한정 후견, 특정 후견, 그리고 임의 후견 이런 종류가 있는데요. 먼저 후견 개시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본인, 배우자, 사촌인의 친족 등이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청구권자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견 개시가 지금 되려면요. 제일 중요한 점이 이 사람에게 정신적 제약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정신적 제약이라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부모님이 치매에 걸려서 정상적인 좀 판단이 어렵다는 그런 것이 확인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야 된다는 것인데요. 법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동이 아주 불편하지만 판단 능력이 온전한 사람, 뭐 팔다리가 지금 마비가 돼서 움직일 수는 없지만 머리나 얼굴 쪽은 또렷해서 정상적인 판단이 다 되는 상황, 또는 뭐 말기암 환자인데 말기암 환자이지만 본인이 뭐 아프다는 거 외에는 본인이 법률적으로 어떤 행동을 할 때 정상적인 판단이 다 될 때, 이럴 때는 후견이 개시되지 않습니다. 본인이 움직일 수 없다면 법적으로는 위임장을 작성해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후견 사유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정신적인 제약을 말하는 것인데요. 후견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는 보통은 저희가 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할 때 이 사람에 대해서 신경정신과 전문의 진단서 이런 것을 첨부를 합니다. 그리고 의료 차트 있죠? 의무기록 사본까지 같이 첨부를 해서 저희가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의무 기록들을 판사가 보고 곧바로 이건 후견 사유가 있다라고 판단하는 경우도 있고요. 때에 따라서는 지금 형제 간에 부모님이 정신 상태가 멀쩡한데 이런 의무 기록 사본 좀 인정할 수 없다, 내지는 판사님 보셨을 때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확인을 해 보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제3의 감정의에게 맡겨서 진료 기록에 대해서 감정 결과를 보고 다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아니면 별도로 이 피후견인에 대해서 정신 감정을 다시 해볼 수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치매가 아닌데 치매로 뭔가 의무 기록 사본이 제출이 돼서 지금 후견 심판이 들어왔다라고 했을 때 다시 정신 감정을 통해서 이 사람이 치매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성년 후견의 경우에는요, 정신적 제약이 너무 심해서 본인 스스로 사모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경우에는 성년 후견이 개시가 되는 것이고요. 그냥 정상적인 사람보다는 좀 부족하다 라고 이제 평가된다면 한정 후견이 개시될 수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년 후견인은 기본적으로 피성년 후견인, 즉 정신적 제약이 있어서 후견이 개시되는 사람의 포괄적인 대리인이 됩니다. 즉 아까 말씀드린 미성년자의 부모와 같은 이런 지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후견인의 권한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재산관리 권한이고 또 하나는 신상보호 권한입니다. 성년 후견인의 경우에 보통 이 두 가지를 다 갖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자녀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다툼이 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신상보호 권한에 대해서는 자녀들 중 일방이 가지게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재산관리 권한에 대해서는 제3의 법무법인 또는 어떤 기관에 맡기는 판단 또는 심판이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년 후견인이라고 해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가정법원이 후견을 개시할 때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업무를 판결문에, 그러니까 심판문에 모든 것을 명시를 해놓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 사항을 하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의 판단을 받아서 본인이 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관리 권한에서는 보통 부동산의 처분행위 또는 일정한 액수의 예금 인출 행위에는 감독법원의 사전 허가가 필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일단 후견이 개시된다. 그러면 사실상 피후견인의 자산이 동결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그 다음부터는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한정 후견의 경우에는 사건 본인에게 정신적인 제약은 있지만 사모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정도에 불과할 때 개시되는 후견 형태이기 때문에 성년 후견인의 권한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년 후견인의 경우에는 포괄적인 대리권을 갖게 되죠. 그렇지만 한정 후견인은 피한정 후견인, 즉 사건 본인의 법률 행위에 대한 동의 권한 또는 후견인의 동의 없이 한 행위에 대해서 취소할 수 있는 취소권을 갖게 됩니다. 성년 후견 저희가 사건을 맡을 때 여러 가지 이제 물어보시는데요. 다른 형제들이 동의가 없는데 제가 부모님에 대해서 후견인이 될 수 있을까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 경우에 다른 형제들의 동의 여부는 판사님이 판단을 하시게 되는 것이고요. 처음에 청구하실 때는 동의가 없더라도 내가 부모님이 후견인으로 적절하기 때문에 후견인으로 나를 지정을 해달라라는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형제들 간에 동의가 있다면 그분이 보통 후견인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근데 만약 동의가 없다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재산관리 권한과 신상보호 권한을 분리해서 다른 제3자로 지정하는 경우가 있기도 하고 그 형제들 중에 한 명을 성년 후견인으로 지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후견이 일단 개시되고 나면요, 일정한 기간 내에 피후견인의 재산 목록을 작성해서 보고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매해 법원이 지정하는 날짜에 후견 사무 보고를 해야 합니다. 이제 후견인이 되었기 때문에요. 제일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누가 후견인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 그것 때문에 많이 서로 재판을 이렇게 심판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사실 후견인이 나 되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들끼리 다툼이 있기 때문에 사건 본인을 서로 탈취하는 행위, 이쪽에서 모시다가 또 저쪽에서 모시다가 하는 경우도 많이 있게 됩니다. 성년 후견 사건의 경우에 서로 이 사건을 상담을 하러 갔을 때 이 사건에 대해서 해보지 않은 변호사님들께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는 뭐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라, 또는 성년 후견에 대해서 그래도 사건을 다루어 본 변호사를 찾아가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어쨌든 일반 민사 사건과는 달리 여러 절차라든지 감정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성년 후견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았는데요. 부모님이, 저희가 이제 나이가 이제 점점 들어가니까 부모님의 판단에 대해서 사실 의심이 들 때도 있고, 또는 부모님이 점점 이게 좀 치매인 것 같다라고, 초기 치매가 의심되거나 이제 치매 요양원에 모시는 와중에 치매가 이제 심화되거나 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정확하거나 또는 좀 제대로 된 판단이 안 서는 경우에는 혹시나 재산을 함부로 처분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성년 후견인으로 어느 한 분을 지정을 해서 조금 부모님이 재산도 보호하고 나머지 자녀분들이 상속받을 재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호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네요. 그럼 오늘 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반드시 구독, 좋아요 꼭 해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